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나는 솔로 이번 회차는 한 편에서 3가지 정도의 장르를 본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두 사람의 만남, 영호, 현숙 부부는 로맨스, 정숙이 나오는 장면은 시트콤, 광수 부부는 스릴러. 오늘은 스릴러 장르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보기에 불편했던 장면이었고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심야 데이트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경수와 광수의 대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고 경수는 비교적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지만 광수의 표정은 시작부터 썩 좋지가 못합니다. 현숙의 선택을 받지 못한 데 대해 화가 난다는 인터뷰를 했었던 시점이죠. 이때가 두 사람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민망하고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 중에 결국 현숙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때 경수가 본인도 현숙과 순자 두 사람에게 마음이 좀 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경수는 사실 관심 가는 사람을 알아보고 좁혀가야 하는 이 나는 솔로의 룰에 따라 플레이하고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가볍게 던진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현숙에게도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기점으로 경수를 대하는 광수의 표정이 굳고 눈빛이 서늘하게 식으며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불편한 기류가 형성이 돼요. 경수는 점점 이 기류를 읽으며 눈치를 보고 난감해하거나 애써 광수한테 맞춰주려고 합니다. 광수가 물어요. 형은 현숙이가 되게 좋아요? 분명 경수는 현숙에게 마음이 있다고 말을 했고 당연히 좋은 감정인 거잖아요. 근데 광수는 경수의 진정성과 감정의 크기를 제멋대로 재단을 합니다. 너 그렇게 많이 좋아해? 얼만큼 좋아해? 나만큼 좋아해? 되게 좋아하는 게 맞아? 일종의 경쟁자에게 순수하게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현숙만 좋아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한테로 감정이 분산되어 있지 않냐. 고로 너의 감정은 가볍고 나의 감정이 더 크고 더 진짜인 거다. 고작 그 정도의 감정으로 좋다고 말을 하는 거냐. 결코 알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계량화해서 비교하고 본인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고 내가 가져야 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숙과 순자 두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서 고민이 된다고 했던 경수의 말은 그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곳에서 내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결정하려는 고민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소중한 기회인 만큼 누구든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일 테니까요. 근데 거기서 형님이 초이스하면 뭐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 무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치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자막에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지만 실제로 초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의 어감도 사실 좀 그래요. 본인의 무례함도 무례함이지만 경수라는 사람을 좀 폄하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경수는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정해야 하지 않냐 말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압박이 시작이 돼요. 저는 현숙밖에 없어요. 나는 형처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게 아니다. 현숙이가 형이 좋다 하면 뭐 떠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현숙을 되게 많이 좋아한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다. 겉으로는 선의의 경쟁, 부담 지우기 싫다. 말은 하지만 경수를 감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본인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경수를 상대적으로 진심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경수라는 사람이 본인 감정이 굉장히 크더라도 광수처럼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거나 조심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본인 기준으로 비교를 하며 우위를 점합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진심을 무기로 사용하는 상황.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나는 너한테 진심이라서 그런 거야. 나는 진심이었는데 너가 나의 진심을 가지고 놀았어. 그리고 주변에는 나는 저 여자에게 진심이니까 너희들은 감히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끼어들지 마. 독점하고 싶은 마음, 거기다가 오직 나만이 진심이야. 내 마음이 누구보다 제일 커. 이런 자기 확신이 결합되면 결국 집착이 됩니다. 경수는 현숙 이야기 이후 무의식 중에 계속 비언어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거든요. 광수의 무례한 말에 헛웃음이라든지 한숨에 가까운 대답이라든지 난감한 표정, 애꿎은 머리를 계속 만지는 제스처. 경수 입장에서도 아니 네 마음이 진심인 거는 알겠지만 내 마음도 있는 건데? 라는 감정은 들겠지만 광수의 강한 압박에 눌려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이 피곤한 감정 경쟁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은 마음.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힘내고 우울해하지 말라 하며 공감해주는 큰형님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때 경수가 굉장히 대인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수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술에 취했더라도 정말 무례하다고 느낄 만한 말의 향연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수도 똑같이 여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술 한잔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정말 유연하게 넘어가 줬어요.
여기서 네 마음은 알겠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불편하다. 나도 여기에 온 이상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도의 말을 할 만도 했거든요. 광수가 수차례 경수에게 내가 현숙 좋아한다. 그것만 알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경수가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선의의 경쟁 나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건 현숙이 넘보지 말고 단념하라는 말인 거 충분히 알아들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남았고 나도 여기서 누구든 알아볼 권리가 있지 않겠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런 약간의 억울한 마음이죠. 나쁜 거 아니잖아 라는 말에서 본인이 지금 마치 나쁜 사람처럼 몰려간다고 느꼈다는 걸 엿볼 수가 있어요. 경수는 광수의 은근한 압박 속에 도의적인 부담을 느꼈을 거거든요. 가벼운 마음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도 본능적으로 내 감정은 너무 가벼운데 굳이 진심인 사람을 회방하는 건가? 하는 불필요한 자기 검열도 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경수는 다음 선택에서 뜬금없게도 아무 서사가 없는 영숙을 선택하게 되었죠. 경수 입장에서 전에는 순자와 데이트를 했으니 이번에는 마음속 또 다른 한 명인 현숙을 충분히 선택해 볼만 했거든요. 현숙에게 그런 의사를 미리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영숙을 택했다는 건 광수에게서 도망을 갔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결국 광수는 경수를 압박해서 현숙에게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감정적인 위축을 유도한 전략이 통한 거죠. 마치 첫 데이트 때 그런 방식으로 현숙과의 1대1 데이트를 따냈던 것처럼 아침에 현숙과 처음으로 대화를 하고 온 영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영호에게 어땠냐고 물으며 대놓고 초조함을 드러냅니다. 영호는 좀 난감해하며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쩔 줄 몰라서 웃어요. 그래서 화제를 본인이 아닌 현숙과 광수에게로 돌리려고 아까 광수님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하니까 광수가 여기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쐐기를 박아버리더라고요. 대화 중에 현숙이 나한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 얘기를 해요. 영호는 눈물을 흘렸냐면서 깜짝 놀라죠. 그 말에 광수는 현숙에게 감동받을 만한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호의 입장에선 어떨까? 광수는 시종일관 현숙에게 올인을 했지만 막상 현숙은 계속 나를 선택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내가 현숙과 관계가 진전이라도 되면 광수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광수가 공용 거실에서 영철에게 발끈하는 것도 영호는 직접 봤었고 사실 모든 출연자들이 광수의 이런저런 행동들을 보며 감정적인 동요나 텐션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느꼈을 거거든요. 영호도 현숙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복잡하고 피곤하게 감정이 얽혀있는 사람이고 또 그 중심에 있는 광수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영호는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영호는 기본적으로 꽤 신중하고 본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상황의 흐름에 따라 본인 감정 표현보다는 관계나 균형을 중시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광수처럼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 일종의 부담감이나 낯선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감정의 폭이 크지가 않고 감정 표현을 겉으로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감정 표현이 즉각적이거나 강한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고 거리두기를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영호 입장에서도 경수가 느꼈던 것처럼 광수에 대한 미안함, 또 복잡한 관계성이나 의도치 않은 갈등 구조에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 한마디로 얽히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저 정도로 크지는 않아. 내가 현숙에게 다가가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거야 하는 감정적인 부담감이 분명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평화로운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순자가 영호가 좋아하는 꾸밈없는 면을 지닌 부분도 있고 대화에서 티키타카가 잘 되기도 하지만요. 결국 광수가 현숙의 모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현숙만 모르죠. 하지만 당사자인 현숙에게도 감정을 무기로 묶어두기를 시도하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현숙 앞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나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무조건적인 진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심적으로 부담을 주며 감정적인 포섭을 해요. 겉으로는 마치 부드러운 대화, 상대를 위하는 대화 같지만 선택권이 오로지 너에게 있다는 말을 하며 상대로 하여금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가 계속 느끼게 하죠. 나는 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거야. 이 말로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나는 너를 많이 좋아하지만 내 감정을 절제하고 배려하는 거야. 누굴 위해? 너를 위해.
끊임없이 어필해요. 너와의 데이트를 위해 내가 미리 따뜻하게 히터도 틀고 음악 선곡도 했어. 근데 부담은 갖지 마. 내가 너 정말 많이 좋아해. 너 외에는 아예 쳐다도 안 볼 거야. 하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해. 거절하거나 무심하게 대하면 그 배려마저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숙이 어제 일에 대해서 또 오늘 내가 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광수님을 만나려 했다 했거든요. 현숙은 어쨌든 어제 내가 알아보고 싶은 영호를 선택했고 오늘도 기회가 된다면 역시 영호와 대화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선을 그으려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나를 생각해서 와준 거잖아. 그게 내가 아는 현숙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 마음이 고맙다. 라고 하며 현숙의 입을 막았어요. 너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 것 같아. 그렇지? 네 마음이 전과 똑같아? 하고 묻거든요. 광수의 대화 구조는 나는 너에게 이만큼의 진심이야. 하지만 너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는 절제하고 있어. 근데 너도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말해줘. 마음의 크기가 똑같아? 광수는 계속 현숙이든 다른 출연자에게든 자유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 자유는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라는 그 틀 안에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자유지만 그 선택은 곧 나를 밟고 가는 길이 될 거다 하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죠. 다른 출연자들은 그 압박에 마음에 있는 현숙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현숙은 광수가 암암리에 설계해 놓은 상황들이나 도망가기 어려운 감정의 장치 속에 점점 갇히게 돼요. 번외로 현숙의 애매한 태도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숙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광수 입장에서 현숙의 이런 태도가 희망으로 읽힐 수도 있죠. 물론 광수가 본인에게 보이는 호감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확실히 밀어내지도 않고 너에 대한 감정이 조금 올라갔다며 활활 타는 마음에 장작을 넣어주고 참 답답해요. 아침에 광수를 만나서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할 행동에 대해서도 예상할 만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그걸 희망적인 쪽으로 해석하면 나는 너가 좋지만 영호도 한번 알아볼 요량으로 어제 너를 선택하지 않았던 거라며 마치 해명하는 듯이 들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건 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거구나 해석할 수 있긴 하잖아요. 현숙은 광수에게 감정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상처도 주기 싫고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은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광수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혼란이 가중되는 거겠죠. 현숙 입장에서도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감정 부하가 눈물로 터져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광수로 인한 심적 부담이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그렇다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건 두렵고 공용 거실은 불편하고 시간은 흐르지만 영호와는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출연자들은 이상하게도 나에게 접근을 하지 않아 자꾸 광수와만 분위기가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게 마음 아파서 싫은 소리를 못해서 혹시나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이 걱정돼서 끊어내야 할 사람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게 되는지 얼마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되는지 평판은 오히려 추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현숙을 보며 느끼고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매몰찰 땐 좀 매몰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처음이 어렵지 상황이 심플해지는 걸 경험하다 보면 늡니다. 아마 광수도 감정이 앞서서 본인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정도로 사람들을 압박했다고? 내가 봐도 좋지가 않다. 경소영에게도 소리 좀 들어가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식이 현숙을 선택해서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주 이 2대1 데이트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영식도 얼마나 큰 마음 먹고 이곳에 왔을 텐데 광수 눈치 보며 두 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 출연자들이 그렇게도 피했던 광수와의 다대일 데이트인데 과연 광수가 라이벌인 영식에게 또 현숙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